그래 맞아. 왜 그걸 생각하지 못했지? 도대체 얼마를 받아먹은 것인지. 곧 죽어도 강세란의 편만 들고 있는 보육원 원장. 하지만 끝까지 함구하는 보육원 원장에게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의외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지혜로운 왕요한이 어떻게 원장의 입을 열게 되는지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게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강세란 씨, 도대체 언제까지 저를 찾아올 겁니까? 우리 계약은 2년 전에 이미 끝난 걸로 아는데요. 왕요한 씨가 저를 찾아온다면 이제 저도 마냥 비밀을 보장할 수는 없어요. 계속 제 입을 막고 싶다면 맨입으로는 힘듭니다. 보육원 원장은 형식적으로는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아이들이 새로운 가정으로 입양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주는 한없이 좋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에 숨겨진 진짜 속마음은 돈독이 오를 대로 오른 마귀 할멈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보육원을 운영하면서 매년 입양가족으로부터 받는 수익은 기껏해야 중견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의 연봉과 비슷한 정도였지만 탐욕이 가득한 보육원 원장에게 직장인의 연봉은 턱없이 부족했어요. 하지만 2년 전에 강세란에게 거액의 현금을 입금받으면서 돈맛을 제대로 보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보육원 일은 거의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는데요. 이봐 여 원장, 그게 무슨 개소리야. 내가 지난 2년 동안 당신한테 갖다 바친 돈이 얼마인 줄이나 알아? 당신 정말 콩밥 먹고 싶어? 강세란은 뻣뻣하게 나오는 여원장 앞에서 큰 소리를 치면서 강압적으로 행동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혹시라도 돈을 더 달라고 할까봐 꽤나 마음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처럼 윤보배의 통장에서 돈을 빼돌렸다면 몰라도 그것도 아니었고 지금 강세란의 통장은 다음 달 카드값조차 내기 어려울 정도로 텅텅 비어 있었거든요. 그나마 얼마 있던 돈도 양집사를 담근답시고 최영식에게 모두 가져다 바친 상태였기 때문에 따라서 여원장이 돈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한들 줄 돈이 없는 상태였는데요. 내가 콩밥을 먹으면 강세란 당신은 무사할 것 같습니까?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관계인데 지갑 좀 여시죠. 까놓고 말해서 당신이 드림식품의 며느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전부 제 도움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요즘 보육원 재정이 어려워져서 이대로 가다간 콩밥이고 뭐고 나부터 죽게 생겼다고요? 보육원 원장은 강세란이 드림식품의 며느리라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탕 제대로 해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강세란이 자신을 만나러 온다고 했을 때부터 어떻게 돈을 더 뜯어낼까 대사를 다 준비해놓은 상태였고 거침없이 강세란을 몰아붙였죠. 결국 강세란은 일단 보육원 원장의 입을 막는 것이 급선무였던지라 급한 대로 비상금 대출을 받아서 원장의 입을 막기로 합니다. 물론 왕지훈의 뺑소니권을 이용하여 왕제국에게 돈을 부탁해 볼 수도 있었지만 아시다시피 왕제국은 드림보배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때나 강세란을 도울 생각이 있지 윤보배 여사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강세란에게 10원 한 장도 줄 인간이 아니잖아요. 특히 가장 중요한 보배정 장맛도 결국 윤보배 여사가 무사히 살아있어야만 드림식품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송이를 죽인 왕지훈한테는 도저히 자존심상 돈을 달라고 말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부랴부랴 원장에게 입금을 한 강세란은 거의 쌍욕을 하면서 보육원을 나서고 돈을 받은 원장은 입금된 금액을 바라보면서 매우 흡족해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보육원 원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왕요한은 원장의 입만 열면 윤보배 여사의 진짜 아들이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원장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었죠. 그렇게 강세란이 나가자 강세란의 눈을 피해서 곧바로 원장실로 들어가는 왕요한과 정비서. 아니 당신은 또 왜 왔습니까? 저는 할 말 없으니까 이만 돌아가 주세요. 여원장님, 당신이 우리 모두를 속였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받았길래 강세란이랑 이런 짓을 벌인 겁니까? 돈을 받다뇨? 그게 무슨 소리예요? 바쁘니까 제발 돌아가 주세요. 제가 돈을 드리겠습니다. 강세란 씨에게 얼마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더 드린다고요. 보육원 원장은 왕요한이 건넨 파격적인 제안에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제안을 수락할 뻔했지만 자신이 입을 여는 순간 강세란은 꼼짝없이 경찰에 체포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 또한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차마 왕요한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달콤한 제안이라도 누워서 침을 뱉을 만큼 그렇게 멍청한 인간은 아니었던 것이죠. 제가 무슨 돈에 미친 사람인 줄 아십니까? 당장 돌아가세요. 왕요한은 완강하게 저항하는 보육원 원장을 보면서 일단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보육원 원장이 윤보배 여사의 아들을 알고 있다는 보장도 없고 그저 심증밖에 없는데 무턱대고 입을 열라고 다그칠 순 없었기 때문이죠.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원장의 입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왕유한은 정비서와 함께 병원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돌리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보육원 원장의 눈이 정비서의 얼굴로 향하고 있는 것을 우연찮게 왕유한이 목격합니다. 찰나의 순간이라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정비서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걸 왕유한이 분명히 본 것이죠. 매사에 용의주도했던 왕유한은 원장의 그런 사소한 움직임조차 놓치지 않았어요. 자신의 비서지만 배우에 버금갈 정도로 꽃미남이었던 정비서였기 때문에 어쩌면 원장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는데요. 정비서, 강세란 감시하는 일은 잠시 중단하고 당분간 보육원 원장을 설득하는 일에 집중해줘. 아무래도 나보다는 정비서가 설득하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대표님. 정비서는 잘생긴 외모로 살아오면서 여자의 마음을 흔드는 건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었고 오랜만에 실력 발휘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요. 그렇게 날이 저물고 다음 날이 되자 보육원 원장은 처음에 방문객이 있다고 했을 때는 만남을 거절했지만 왕유한이 예상했던 대로 정비서가 방문을 했다고 말하니 만남에 순순히 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왕유한 씨는 어디 가시고 혼자 오셨어요? 어제 알아듣게 말한 것 같은데요. 정비서는 미묘하게 떨리는 보육원 원장의 눈빛을 순간적으로 감지했고 특유의 모성애를 자극하는 눈빛으로 보육원 원장을 설득하기 시작하죠. 원장님, 지금 보배정 윤 여사님이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70평생 아들을 찾지 못한 채로 억울하게 생을 마감하신다면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 테니 이제 그만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보육원 원장은 어제와 다르게 잘생긴 정비서와 방 안에서 단둘이 대화를 나누니 더더욱 미남계의 정신이 팔려 사리분별이 안 되고 있었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단칼에 부탁을 거절해야 했지만 모성애를 자극하는 정비서의 설득에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원장의 손을 잡으면서 간절하게 부탁하는 정비서. 결국 보육원 원장은 어디에 홀린 것 마냥 모든 진실을 실토하고 마는데요. 말할게요. 말한다고요. 신덕수 씨가 윤 여사님의 진짜 아들이에요. 이제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정비서는 왕유한의 일을 오랫동안 도와주면서 신덕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2년 전에 신덕수가 의문의 죽음을 당하면서 장례식이 치러졌을 때 왕유한을 따라 장례식에 방문했던 적이 있었고 신덕수가 왕유한이 좋아하는 정다정의 아빠라는 사실도 익히 알고 있었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대표님이 아시면 정말 놀라시겠네.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곧바로 왕유한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윤보배 여사도 알게 되죠.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잖아.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늘이 나에게 이런 천벌을 내리는 거냐고. 윤보배 여사는 왕유한으로부터 모든 진실을 전해 듣고 당연히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까이 두고도 끝내 찾지 못하고 아들이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고 통탄할 일이겠어요. 신덕수가 죽는 마지막 순간에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넸다면 이토록 마음이 찢어지진 않았을 텐데 아들을 살인자로 오해하여 매몰차게 보배정에서 쫓아냈던 기억이 윤보배 여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었죠. 그 순간 윤보배 여사는 곧바로 강세란과 천혜자에게 달려가기 위해 손목에 꽂혀있던 링거바늘을 뽑아버립니다. 사실 강세란의 발칙한 거짓말만 아니었다면 김할머니를 통해서 신덕수가 자신의 아들임을 알게 되는 것이었는데 이 모든 불행이 강세란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정다정이 왕유한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윤보배의 병실로 들어오는데요. 그러자 윤보배 역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다정을 안아줍니다. 할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빠는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아니, 다정아,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내 아들 덕수가 누구한테 죽임을 당하기라도 했다는 거야. 강세란이 아빠를 죽였어요. 이 영상을 보세요. 보배정 뒷산에서 강세란이 아빠를 밀어서 아빠가 바위에 머리를 부딪혔다고요. 윤보배 여사는 강세란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여 병실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오열했습니다. 저 몹쓸 것이 핏줄 행세를 한 것도 모자라 내 아들을 죽였다니. 저것들을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릴 거야. 절대 용서 못해.
그렇게 왕유한은 윤보배 여사와 정다정과 함께 강세란이 있는 보배정으로 향하고 멀쩡한 윤보배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는 강세란. 아니 할머니가 여길 어떻게 왔냐고. 니년 잡으러 왔다. 이 천하에 몹쓸려나. 내 아들 덕수 왜 죽였어 왜. 이 찢어 죽이려나.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악랄할 수가 있어. 하늘이 무섭지도 않더냐. 강세란은 모든 비밀이 밝혀졌는데도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윤보배에게 싸대기를 맞으면서도 어떻게 경찰의 추적을 피해야 할까? 어떻게 왕제국의 집으로 다시 돌아갈까? 뭐 이런 생각으로 머릿속이 분주했죠. 그러자 뒤에 있던 정다정이 갑자기 강세란 쪽으로 다가와서 강세란의 싸대기를 날립니다. 이 쓰레기만도 못한 년 같으니라고. 내 자리가 그렇게 탐났니? 강세란은 그동안 윤보배의 핏줄 행세를 하면서 정다정에게 걸핏하면 우월감을 표출해 왔었는데 천한 핏줄이라는 게 들통나면서 찍소리도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더 이상 정다정에게 큰 소리 칠 만한 건덕지가 이제는 아예 없어져 버린 상황이었죠. 윤보배한테도 버림받고 왕제국한테도 버림받고 이제 꼼짝없이 감방에 들어가게 생긴 강세란은 지옥 같은 감방 생활만은 피하기 위해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비굴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머니 그리고 다정아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 평생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 테니 제발 경찰에 신고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자 뒤따라 무릎을 꿇는 천혜자. 여사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저희가 이렇게 빌겠습니다. 강세란과 천혜자는 윤보배가 혼수 상태인 척 연기를 했을 때 도청장치로 모든 대화가 녹음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니들이 감히 지금 나한테 용서를 해달라고 하는 거냐? 요한아 병실에 도청됐던 거 들려줘라. 그러자 왕요한이 핸드폰에 저장된 녹취 음성을 재생하고 강세란과 천혜자는 그제서야 모든 걸 포기하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동안 녹취되었던 음성에는 두 모녀가 윤보배 여사의 돈을 빼돌리려 했다는 정황과 계획적으로 유전자 검사 서류를 빼돌려서 사기를 쳐왔다는 정황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녹음이 되어 있었는데요. 때마침 윤보배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보배정에 도착하고 강세란과 천혜자는 아무런 저항 없이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채로 경찰차에 탑승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